미군 최정예 의무관이 한국 병원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정확히 72시간 후 그는 펜타곤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무기, 우리는 70년간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로 나토 32개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푸틴과 젤렌스키가 휴전 중에 먼저 확보하려 경쟁했다는데요. 1,000원으로 100억 달러의 효과를 낸 한국의 비밀병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케이든 브룩스, 미8군 수석 의무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하버드 의대 수석 졸업장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받은 브론즈 스타 훈장이었죠. 15년간 전장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팔루자에서, 길가 폭탄이 터지는 칸다하르에서 제 손은 신의 손이라 불렸고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군 병원 시찰 명령을 받았을 때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동양의학에서 뭘 배울 게 있겠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확실히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잘 정비된 도로들. 하지만 의료기술은 다른 문제죠. 미국이 세계 최고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 박해준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50대 중반의 군의관. 악수를 나누면서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예의상 칭찬 몇 마디 하고 돌아가면 되겠군. 병원 시설은 예상외로 훌륭했습니다. 최신 MRI,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완벽한 무균실. 기술적으로는 미국 군 병원과 견줄만 했어요. 인상적이네요. 제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장비가 좋다고 의료 수준이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때 응급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가 실려온 거였어요. 복합 골절에 과다 출혈.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젊은 군의관이 떨리는 손으로 IV 라인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저는 그를 밀치고 직접 했을 겁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대령이 젊은 군의관을 밀어내는 대신 그의 떨리는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심호흡해. 할 수 있어. 박 대령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젊은 군의관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거기엔 신뢰가 흐르고 있었죠. 바늘이 정확히 혈관에 들어갔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음 단계야. 박 대령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젊은 군의관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졌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효율을 추구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전수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박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의료진 간의 정이 더 중요하죠.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목소리. 말도 안 돼. 감정에 치우치면 판단이 흐려져.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의료는 과학이지 감정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5년간 제가 해온 의료는 뭐였을까? 효율적이고 정확했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내일이면 용산으로 돌아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상적인 기분도 거기까지겠지. 하지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박 대령과 함께 한국군 야전병원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수술실 관찰창 너머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맹장 수술을 집도하는 중년 군의관과 그를 보조하는 신임 군의관. 신임 군의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합 과정에서 실수가 이어졌죠. 미국이었다면 즉시 교체됐을 겁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중년 군의관의 반응이 달랐어요. 잠깐 심호흡 한번 하고 그는 수술을 잠시 멈추고 신임 군의관을 바라봤습니다. 첫 수술 때 내 손도 이렇게 떨렸어. 선배가 그때 이런 말을 해줬지. 떨리는 건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야. 넌 잘하고 있어. 그리고는 신임 군의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 다시 해보자. 내가 옆에 있잖아. 놀랍게도 신임 군의관의 떨림이 멎었어요. 남은 봉합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복도에서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박 대령이 온화하게 웃었어요. 브룩스 중령님, 우리는 의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인을 키웁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전수해야 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에요. 부족한 의료 인력과 장비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해야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걸.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또 목격했습니다. 간호장교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한 명이 울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잃은 모양이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동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우리 다 알아. 그 환자분도 너에게 고마워했을 거야. 누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지, 믹스커피였어요. 따뜻한 거 한 잔 마셔. 기운 낼 수 있게.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건네자 울던 간호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이거 마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 그 순간 제 배낭 속 커피 박스가 떠올랐어요. 왜 그걸 살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회진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는 모습, 간호사가 환자 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청소 직원에게도 정중히 인사하는 의료진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정인가요? 제가 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의료라고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것까지. 저녁 무렵 중환자실을 지나가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의식 없는 환자 옆에서 젊은 군의관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왜 의식 없는 환자에게 책을 읽어주죠? 들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박 대령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5년간 제가 해온 의료는 뭐였을까? 효율적이고 정확했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던 건 아닐까? 내일이면 용산으로 돌아간다. 이 감상적인 기분도 거기까지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경험한 일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국 시찰 마지막 날 아침, 박 대령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브룩스 중령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곳은 작은 추모 공간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친 미군 의무병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추모식을 열어요. 한미 의료진이 함께 모여서 사진 속 젊은 미군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국 땅에서 생명을 구하려 했겠죠? 그때도 이런 게 있었답니다. 박 대령이 전시된 유품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낡은 철제통 안에 든 갈색 가루. 인스턴트 커피예요. 당시 미군이 가져온 거죠. 한국 군의관들과 나눠 마시며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순간 묘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70년 전에도 커피가 한미 의료진을 이어줬다니. 재밌는 건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거죠. 박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커피가 미군들에게 인기라고 들었어요. 추모 공간을 나오며 박 대령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믹스커피 한 박스였어요. 브룩스 중령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의료진들이 힘들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용산 기지를 거쳐야 했어요. 잠시 들러 짐을 정리하기로 했죠. 기지 안자판기 앞에서 목이 말라 커피를 사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블랙커피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컥. 노란색 봉지가 떨어졌어요. 맥심 모카골드. 젠장. 인스턴트 커피라니. 환불 버튼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아까워서 뜨거운 물을 부었죠. 그리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맛은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주던 핫초콜릿 같았어요. 텍사스의 추운 겨울 아침, 학교 가기 전 마시던 그 따뜻함. 15년간 전장에서 얼어붙은 제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발은 이미 편의점을 향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었죠. 그 노란 봉지 커피 한 박스 주세요. 점원이 익숙하다는 듯 웃으며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뭐에 홀린 듯 저는 그걸 배낭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한 모금이 준 이상한 위로감.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 기지 의무대에 잠시 들렀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룩스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제 부하인 제시카 수간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예산 삭감으로 의료진 40%를 감축한대요.
벌써 4명이 사표를 냈고요. 순간 혈기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료진을 줄인다고? 그뿐이 아니에요. 의료 물품 예산도 반토막 났어요. 응급약품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 따뜻한 의료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 일단 복귀하자. 방법을 찾아야 해. 제시카와 함께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불안이 엄습했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떠나기 전 그 병원이 맞나 싶었어요. 간호사들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좀비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대기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복도까지 환자들이 넘쳐났고 울부짖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오셨네요. 제시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다들 번아웃이 와서. 저도 이제.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간호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 환자. 코드 블루. 코드 블루.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뛰어 들어왔어요. 19살 신병. 훈련 중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배낭 속 노란 봉지들이 떠올랐어요. 곧 그 예감이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들것 위에 실려온 병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타일러 맥케이브, 19살, 텍사스 출신 신병.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의식은 이미 잃은 상태였습니다. 혈당 체크. 제가 외치자 제시카가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혈당 22. 중증 저혈당 쇼크입니다. 순간 한국 병원에서 본 응급 상황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엔 박 대령 같은 차분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쳐 쓰러진 의료진들 뿐. 포도당 50cc 준비. IV 라인 즉시 확보. 저는 타일러의 팔을 잡고 혈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한 탈수와 쇼크로 혈관이 모두 수축해 있었어요. 18게이지 바늘을 찔러 넣었지만 실패. 다시 시도. 또 실패. 안 들어가요. 제시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다른 팔로 옮겨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바늘이 혈관을 찾지 못하고 헛돌기만 했습니다. 삐삐삐삐.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맥박이 분당 100에서 80으로 다시 60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측정 불가. 맥박 50으로 하락. 간호사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5년 경력이 무색하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구강, 점막 흡수. 혈관이 안 되면 입안 점막으로. 포도당 젤 가져와. 하지만 제시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재고를 썼어요. 예산 삭감으로 아직 못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침에 무심코 넣은 믹스커피 봉지들. 미친 생각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제시카, 뜨거운 물 조금만 가져와, 빨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믹스커피 2봉지를 뜯었습니다. 작은 컵에 가루를 붓고 뜨거운 물 몇 방울만 넣어 진한 페이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뭘 하시려고? 설명할 시간 없어. 환자 입 벌려. 저는 손가락에 커피 페이스트를 묻혀 타일러의 잇몸과 혀 밑에 발랐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응급실에 퍼졌어요. 주변의 모든 의료진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브룩스 중령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레지던트 의사 마크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닥치고 지켜봐. 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절박할 뿐이었죠. 5초, 10초, 15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0초, 25초.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건 아닐까? 30초가 지난 순간 타일러의 경련이 멎었습니다. 뒤집혔던 눈동자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았어요. 입가의 거품도 사라졌습니다. 맥박 상승 60에서 70으로.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혈당 28로 올라갔어요. 30, 35.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응급실이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타일러의 혈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IV 라인을 확보했어요. 포도당 주입 시작. 투명한 포도당 용액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갔습니다. 타일러의 안색이 서서히 돌아왔어요. 혈압 80에 50.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10분 후
타일러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가 힘없이 물었어요. 병원이야. 자네는 방금 죽을 뻔했어.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브룩스 중령님,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어떻게, 커피가 어떻게? 저는 손에 들린 빈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맥심 모카골드.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그때 타일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단맛이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무언가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아플 때마다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시던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당분 공급이 아니었다는 걸. 한국에서 가져온 건 커피가 아니라 뭔가 더 큰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타일러를 안정실로 옮긴 후에야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행군 훈련 중이었어요. 훈련 교관 스미스 중사가 설명했습니다. 25km 행군 막바지였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타일러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일형, 당뇨병 병력, 인슐린 의존성. 하지만 최근 인슐린을 제대로 맞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인슐린을 안 맞았지? 타일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보험이 끊겨서. 인슐린 한 달치가 $400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최강의 군대에서 병사가 약값이 없어 죽을 뻔했다니. 그래서 아침을 굶었군. 혈당 조절하려고. 네. 하지만 훈련 강도를 못 버틴 것 같아요. 타일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에 폐를 끼쳐서. 순간 한국 병원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실수한 신임 군의관을 다독이던 박 대령의 손길. 저는 타일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자네를 실망시킨 거지. 처음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본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브룩스 중령님. 또 응급 환자입니다. 이번엔 열사병으로 쓰러진 병사 둘이 동시에 실려왔어요. 의료진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리예요. 제시카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48시간째 근무 중인 간호사도 있어요. 그 순간 제 배낭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커피 박스들. 제시카, 휴게실에 의료진 모두 모이게 해. 지금이요? 응급 환자가 5분만. 딱 5분이면 돼. 의료진 20명이 지친 얼굴로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다들 한계점을 넘어선 표정이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믹스커피 박스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죠. 한국 커피예요. 방금 이걸로 타일러를 살렸어.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모두에게 한 잔씩 나눠줬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마크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그냥 마셔봐. 설명은 나중에. 하나둘 종이컵을 들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제시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죠? 단순한 단맛이 아니에요. 뭔가 따뜻해요. 다른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회의적이던 마크도 한 모금 마시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 5분 후 응급실로 돌아간 의료진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났어요. 열사병 환자 둘을 무사히 치료했고 그 다음 환자들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타일러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갔어요. 고향이 텍사스라고? 네. 엘파소 근처 작은 마을이에요. 가족은? 타일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미안해. 아픈 기억을 건드렸군. 아니에요. 오히려 말하고 싶었어요. 타일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멕시코 이민자셨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저를 위해 뭐든 하셨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특제 핫초콜릿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나몬이랑 바닐라를 넣은. 마시면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마법 같았죠. 그래서 아까 할머니 생각이 났구나. 네. 그 커피 맛이 정확히 그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달콤하고 안전한. 타일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차가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단맛이 퍼지면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그리고 중령님도요. 타일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군대 와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게,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야. 의료는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때 제시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의료진들이 서로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복도로 나가보니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친 의사가 더 지친 간호사에게 커피를 건네고, 간호사는 청소 직원에게 한 잔을 따라주고, 모두가 작은 종이컵을 들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봐요. 제시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처음 느껴요. 바로 그때 타일러의 병실에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중령님, 이거 봐야 해요. 타일러가 들고 있던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병원 내부 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타일러, 병사를 살린 기적의 한국 커피. 누군가 그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00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렸습니다. 정말이야? 커피로 저혈당 쇼크를? 나도 아까 마셔봤는데 진짜 다름. 한국 커피가 뭐길래?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병원장 윌리엄스 대령이었어요. 브룩스, 지금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의무사령관 로버트슨 준장이었습니다. 브룩스 중령, 자네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준장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 시찰에서 본 것들, 믹스커피를 발견한 경위, 그리고 타일러를 구한 과정까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구강 점막을 통한 당분 흡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효과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준장이 윌리엄스 대령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자네를 부른 이유가 있네. 준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 의료지원팀이 극한 상황에서 믹스커피로 쇼크 환자를 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래서 자네 의견을 듣고 싶었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의학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리적 안정과 위로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무언가는 생존 의지를 자극합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군. 6.25 전쟁부터 이어진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윌리엄스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어요. 가볍고 보관이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준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테스트해보자. 브룩스, 자네가 책임자가 되어주겠나? 다음날 특별 의료팀이 구성됐습니다. 저를 포함해 의사 3명, 간호사 5명, 그리고 약사 1명. 첫 실험은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원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운동으로 혈당을 낮춘 뒤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 설탕물보다 믹스커피가 30% 빠른 혈당 상승을 보였어요. 게다가 심박수 안정화도 더 빨랐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팀원인 생화학 전공 김대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특별한 건 없어요. 설탕, 커피, 프림, 그게 다야.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병사들의 표정 변화였어요. 커피를 마시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미소를 짓는 것. 이건 화학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거야. 일주일 동안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탈수 환자, 탈진 환자, 공황 발작 환자까지. 모든 경우에 믹스커피는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던 건 PTSD 환자였습니다. 이라크에서 돌아온 후로 단 걸 못 먹었어요. 브라이언 상병이 말했습니다. 모든 단맛이 역겨웠죠. 그런데 이 커피는 달라요. 뭐가 다른데? 포근해요. 공격적이지 않고 엄마가 해주던 팬케이크 시럽 같아요. 그의 말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기억과 감정, 위로와 안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거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관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할까?
그때 제시카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 타일러가 자기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엄청난 반응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타일러의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커피가 내 목숨을 구했다. 사진은 병상에서 믹스커피를 들고 웃는 타일러. 좋아요가 10만 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은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필요해요. 아프간에서 이거 마셔봤는데 진짜 최고. 한국군한테 얻어마신 적 있는데 잊을 수 없어. 미군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타일러가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그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료 보고서에는 담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느꼈어? 타일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추웠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죠. 그 다음은 어둠이었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똑같은 칠흑 같은 어둠.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심장 소리조차도. 그냥 무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무서웠겠군.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슬펐어요. 이대로 사라지는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타일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혀 끝에 뭔가 닿는 걸.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퍼지더니 단맛. 네. 하지만 그냥 단맛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 함께 왔어요. 혀 끝에서 시작해서 목구멍으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졌죠. 타일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어떤 기억? 할머니와의 추억들이요. 크리스마스 아침, 생일날, 아플 때 늘 따뜻한 걸 만들어 주셨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하지만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죠. 특히 단 음료를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커피가 특별했구나. 정확해요. 그 맛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았던 기억, 안전했던 순간들, 누군가 날 아꼈다는 증거였죠. 타일러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전과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마저 떠나고 나선 정말 혼자였죠. 군대에 온 것도 갈 곳이 없어서였어요. 몰랐네.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중령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할머니 다음으로 누군가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걸 느꼈어요. 타일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1,000원짜리 봉지에 그런 마법을 담았을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그때 제시카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어요. 펜타곤. 타일러 이야기가 국방부까지 전해진 모양이에요. 공식 조사팀을 파견한대요.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국방부 의무감시에서 3명의 고위 장교가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잘 아는 얼굴도 있었어요. 브룩스. 오랜만이야. 존슨 대령. 하버드 의대 동기였습니다. 지금은 펜타곤 의무정책과에서 일하고 있었죠. 네가 이런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나도 예상 못했어. 보고서 봤어. 하지만 믿기 어렵더군. 직접 보여줄 수 있나? 마침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 탈진 환자가 발생했거든요. 응급실에서 존슨과 조사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믹스커피로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탈진으로 의식이 흐릿한 병사의 입에 커피를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1분도 안 되어 병사가 눈을 떴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존슨이 경악했습니다. 수액 치료보다 빠른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조사팀과 저녁을 먹으며 긴 토론을 했습니다. 의학적 분석은 차치하고 존슨이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야. 전투 상황에선 1분 1초가 생명이니까. 다른 조사관이 덧붙였습니다. 무게와 부피도 장점이죠. 수액팩 하나, 무게로 커피 100개를 운반할 수 있어요. 비용은 또 어떻고? 수액 세트 하나 가격으로 커피 500개를 살 수 있어요. 실용적인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왔다고? 그렇습니다. 6.25 때부터요. 존슨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 때론 단순한 게 최고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때 타일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고 싶어서요. 타일러는 조사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낀 것들, 커피가 준 희망, 그리고 회복 과정까지. 이건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어요. 타일러가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준 거예요.
조사팀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펜타곤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주한미군 전 부대에 한국산 믹스커피를 비상 의료 품목으로 배치한다. 펜타곤의 결정 이후 캠프 험프리스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국에서 대량의 믹스커피가 배달되었어요. 처음엔 의료용으로만 비축했지만 곧 일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룩스 중령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시카가 아침 해진 때 보고했습니다. 뭔데? 의료진 병가율이 40%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다들 웃어요. 처음 봐요. 이런 분위기는 정말이었습니다. 응급실 휴게실에는 언제나 커피 향이 가득했고 의료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전에는 각자 스마트폰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김대휘, 어제 수술 대단했어요. 고마워요. 제시카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죠. 작은 칭찬과 감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그 한국 커피 한 잔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정형외과 병동의 스미스 일병이 애원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그거 마시면 좀 나아져요. 실제로 수술 후 환자들에게 믹스커피를 제공하자 진통제 요구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분명했어요. 심리치료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TSD 그룹 치료 시간에 커피를 나눠 마시기 시작했어요. 정신과 전문의 톰슨 소령이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여율이 2배로 늘었어요. 경직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날 저녁,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응급실 앞 벤치에서 노년의 퇴역 군인과 젊은 병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니까 베트남 생각나네. 노병이 말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하지만 비슷한 느낌이야. 전우들과 나눠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 그때 그 끈끈한 말이야. 두 세대의 군인이 작은 종이컵을 매개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지 사령관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브룩스 중령, 자네가 시작한 일이 대단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스티븐스 준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병사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 특히 신병들의 적응이 빨라졌다네. 준장이 보여준 통계는 놀라웠습니다. 자살 시도율 30% 감소, 무단 이탈 50% 감소, 부대 내 폭력 사건 40% 감소. 이게 다 커피 때문이라고? 정확히는 커피가 만든 문화 때문이지.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위로하는 문화. 그날 저녁 타일러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관리 잘해. 인슐린도 제때 맞고. 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타일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다른 부대 친구들도 알았으면 해서.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제목은 한국 커피가 내 목숨을 구한 날로.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허락했습니다. 진실한 이야기가 퍼지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요. 사흘 후 타일러의 영상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전 세계 미군들의 증언이 쏟아졌어요. 독일 기지에서도 한국 커피 좀 보내주세요. 일본에 있는데 여기도 필요해요. 쿠웨이트에서 한국군한테 얻어 마신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커피가 그런 일을. 자랑스럽네요. 미군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한미동맹 영원하길. 작은 커피 봉지가 태평양을 넘어 양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의 유튜브가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시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사진 속엔 지친 의료진 20명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고 한가운데엔 노란 믹스커피 박스가 놓여 있었죠. 캡션은 단순했습니다. 48시간 근무 후 우리를 살리는 건 이 작은 마법. 참 미라클이넬로우 샵 코리안 매직. 12시간 만에 좋아요 50만 개. 24시간 만에 1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리트윗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CNN이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브룩스 중령님이시죠?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폭스뉴스, BBC,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트위터였어요. 우리 의료진들이 한국의 작은 선물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첨부된 링크는 제시카의 인스타그램이었죠.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브룩스 중령, 국방차관님이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펜타곤의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차관, 의무감, 그리고 각 군 의무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룩스 중령,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네. 국방차관 마틴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집단 플라시보 현상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의학적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당분의 빠른 흡수, 카페인의 각성 효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진짜 힘은 심리적, 사회적 효과입니다. 이 작은 의식이 부대의 결속력을 높이고 있어요.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료 사고율 35% 감소, 환자 만족도 45% 상승, 의료진 이직률 50% 감소. 이건 놀랍군. 의무감이 감탄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일반 의료 보급품의 100분의 1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해군 의무참모가 물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물과 컵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공군 의무참모도 질문했습니다. 고고도에서는? 기압이 낮은 환경에서도? 오히려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겁니다. 마틴 차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군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네. 브룩스 중령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게. 펜타곤을 나오며 전화가 왔습니다. 타일러였어요. 중령님,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제 영상을 리트윗했어요.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미군의 진정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타일러, 병사와 브룩스 중령,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국 최고. 믹스커피 어디서 사요? 우리 할아버지도 한국전 참전용사인데 이 이야기 듣고 오셨어요. 펜타곤 회의 2달 후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바그람 기지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 사상자 다수 발생, 의료 지원 긴급 요청. 저는 즉시 의료팀과 함께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죠. 믹스커피 50박스를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바그람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상자가 82명입니다. 중상 31명, 의료진은 15명뿐이에요. 현지 의무대장 앤더슨 중령이 절박한 표정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수혈용 혈액도 바닥났고 모르핀도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야전 병원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신음소리, 울부짖음, 그리고 피냄새.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분류해 저는 트리아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경련하는 병사를 발견했어요. 이 환자는 쇼크 증상인데 혈관 확보가 안 돼서 간호사가 울먹였습니다. 타일러의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믹스커피를 꺼냈어요. 믿고 따라해. 농축액을 만들어서 구강 점막에 발라. 현지 의료진들이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습니다. 2분 후 경련이 멎었어요. 5분 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앤더슨 중령이 경악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이걸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는 즉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쇼크 환자에게는 농축 커피 구강 투여, 탈진 환자에게는 따뜻한 커피 조금씩 섭취, 공황 발작에는 천천히 마시며 호흡 조절. 6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 사망자 20명, 실제 사망자 2명. 불가능한 일이야. 앤더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진들이었어요. 24시간 연속 수술과 처치를 했는데도 쓰러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분마다 커피 한 잔씩 마셨더니 버틸 수 있었어요. 수술실 간호사 로라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카페인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아프간 의사 하미드가 다가왔어요. 이 마법의 음료? 우리도 쓸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들이 치료하는 민간인 부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커피 박스를 건넸어요. 물론입니다. 함께 생명을 구합시다. 그 순간 미군과 아프간 의료진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함께 커피를 나눠 마시며 환자를 돌봤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하미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했지만 오늘처럼 희망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부상당한 미군 병사와 아프간 민간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적과 아군의 구분 없이 그저 고통받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 아닐까요? 제시카가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총으로는 만들 수 없는. 바그람에서의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 한 잔의 커피가 만든 기적, 바그람의 82명을 구하다. 뉴욕타임스,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 전쟁터의 새로운 영웅.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미군 아저씨들께 우리나라 커피가 도움이 되어서 기뻐요. 항상 안전하세요. 서울 명진 초등학교 3학년 2반. 첨부된 사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웃는 미군들의 모습이었죠. 앤더슨 중령이 그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걸 병원 로비에 걸어야겠어.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지키는지 기억하게. 일주일 후, 바그람 기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커피 프라이데이. 매주 금요일 오후, 미군과 아프간 의료진이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기로 한 것입니다. 첫 행사에 200명이 모였어요. 미군, 아프간군, 현지 의사, 간호사, 심지어 청소부까지 모두가 같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프간 육군 대령 라시드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200개의 종이컵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촬영한 종군 기자의 사진은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희망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바그람의 기적이 알려진 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의료 컨퍼런스가 소집되었습니다. 32개 회원국의 군 의무참모들이 모였어요.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토 의무위원장 독일군 슈미트 중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산 믹스커피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 처음엔 회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커피로 의료 행위를? 비과학적이야.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할 것. 독일 대표도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제가 바그람의 영상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쇼크 상태의 병사가 커피로 의식을 되찾는 장면. 24시간 버틴 의료진들. 미군과 아프간이 함께하는 커피 프라이데이. 믿을 수 없군. 영국 대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북극 훈련 중 저체온증 환자에게 사용했는데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이어서 각국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근무 부대의 사기가 올라갔다. 터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원주민 지역 의료 지원에 활용 중이다. 슈미트 중장이 정리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산 믹스커피를 나토 표준 응급 키트에 포함시키는 안건?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결정이 이어졌어요. 한국 국방부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내고 대량 구매 계약을 제안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국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중령, 우리 폐하께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시다네? 영국어 안께서요? BBC 뉴스를 보시고는 직접 시음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이미 버킹엄 궁전에 한 박스를 보냈다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유지군에 믹스커피 100만 개를 기부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동참하겠다. 중국산 보온병 50만 개를 함께 기부한다.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러시아는 설탕 100톤을 지원하겠다. 커피 한 잔이 만든 평화의 물결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냉전 이후 최초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낸 순간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작은 커피 때문에. 작년 초 저는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의료 지원. 마리우폴 외곽의 야전병원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전기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의료진들은 맨손으로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탄약보다 의료품이 더 급해요. 우크라이나 군의관 올렉산드르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민간인 부상자가 100명씩 들어옵니다. 저는 가져온 믹스커피 100박스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올렉산드르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놀라운 효과를 목격했어요. 포격 쇼크로 경직된 할머니가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안정을 찾았고 36시간째 수술 중인 의사들이 커피로 버텨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포격이다, 대피.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환자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다들 한 잔씩 마셔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거예요. 폭격 속에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미군, 폴란드 의료진, 심지어 저도 마실 수 있을까요? 러시아군 포로였습니다. 다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올렉산드르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환자니까. 러시아 병사가 커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파시바. 고마워요.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민요였습니다. 하나둘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작은 합창이 되었죠. 포격 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 전쟁 중에도 우린 인간이고 싶었어요. 올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이 커피가 우리가 아직 인간임을 기억하게 해줬어요.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 휴전 합의에 국제적 십자사의 중재로 부상자 후송을 위한 임시 휴전이 성사된 거예요. 양측 군인들이 함께 부상자를 옮기는 동안 누군가 커피를 타서 돌렸습니다. 적과 아군이 같은 종이컵을 들고 있는 초현실적인 광경. 종군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타임즈는 이 사진을 표지로 실었습니다. 더 커피 시즈파이어. 커피 휴전. 한 러시아 병사가 제게 다가와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한국 케이팝 좋아해. 이제 커피도 좋아할 것.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박해준 대령을 만나고 싶었어요. 브룩스 중령님, 많이 변하셨네요. 박 대령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움이 사라졌네요. 우리는 다시 그 추모관을 찾았습니다. 6.25 참전 미군들의 사진 앞에서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싸운 이유를요. 무엇을요? 자유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거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거.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한국의 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따뜻함을 나누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박 대령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25 때 모든 걸 잃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폐허에서도 서로를 도왔죠. 그래서 믹스커피가 네. 전쟁 직후 가장 귀했던 게 설탕과 커피였어요. 그런데도 나눠 마셨죠.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했으니까.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작은 커피 한 잔에도. 해질녘, 박 대령이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 전통 닭이에요. 차를 우려 마시는. 왜 이걸? 이제 중령님도 나눔의 도구를 가져야죠. 커피든 차든 중요한 건 함께 마시는 마음이니까.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저는 최고의 의사가 되려 했어요. 하버드 수석, 전투 의무 훈장, 완벽한 수술 기록.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때론 첨단 장비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치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1,000원짜리 커피가 100만 불짜리 장비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작년 12월 제네바 유엔 본부 세계보건기구 연례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긴급 의료 상황에서의 한국산 믹스커피 활용 권고안. WHO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가 떴어요. 147개국에서 사용, 구조된 생명 10만 명 추정, 의료비용 절감 50억 달러, 특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극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에볼라 치료소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진 번아웃을 막는 데 결정적이었죠. 남미 대표도 증언했어요. 아마존 오지 의료 봉사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K-의료 나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 세계 의료 소외 지역에 매년 1,000만 개 무상 지원, 현지 의료진 대상 활용법 교육, 각국 실정에 맞는 레시피 공동 개발, 만장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한국 부스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직접 커피를 맛보고 싶어 했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단순한 것이. 독일 보건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때론 단순함이 가장 위대한 해답이죠. 한국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열렸어요. 커피 외교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방식으로 믹스커피를 즐겼습니다.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영국은 우유를 듬뿍 넣어
인도는 향신료를 추가해서 이게 진짜 글로벌라이제이션이군.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후 저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케이든 브룩스 중령님께 제 의대 입학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유학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타일러 올림, 텍사스 대학 의대 캠퍼스에서 타일러를 만났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의대생이 되어 있었어요. 중령님, 제가 만든 단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가 안내한 곳에는 20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나눔 봉사단입니다. 매주 재향군인 병원에 가서 커피를 나눠드려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의 참전용사를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커피 한 잔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타일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 30개 대학에 지부가 있어요. 내년엔 1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왜 한국 유학을? 한국의 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두려움 대신 사명감이 가득했죠. 중령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넌 이미 하고 있잖아.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타일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미 의료 봉사단을 만들 거예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가서 커피와 함께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군 의무관 케이든 브룩스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세계 최강 미군이 인정한 한국의 작은 기적. 1,000원짜리 믹스커피가 만든 거대한 변화. 이것은 단순한 커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나눔의 정신이 이제 전 세계 147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아프가니스탄 산맥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국의 작은 노란 봉지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마시는 이 작은 커피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위안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가난했지만 나눔을 잊지 않는 나라, 전쟁을 겪었지만 평화를 전하는 나라. 케이든 중령의 말을 기억하세요. 한국이 세계에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타일러처럼, 케이든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따뜻한 정신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원더풀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